16년 제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형법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구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수법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합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 한하여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주책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갑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갑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불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갑이 경찰관의 부심 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갑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갑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 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포괄일제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공무에 의한 범죄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의무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 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장 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 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 채권을 기하여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심이수로 볼 수 없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로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 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에 관계 있다.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잦은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하는 일을 자수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인은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위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251조 영아 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혼인 외에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물을 살해하면 존속 살해죄가 성립한다. 갑과 을은 야간에 병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하려도록 갑은 출입문 옆에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을은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병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갑과 을의 주책은 특수 강도 미수죄이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진 아니한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험 모집인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 가입자의 미납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식 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표이사갑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세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 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피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 기록 등 불시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문서 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되진 않는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에 적용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치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경찰학개론 국가경찰제도는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통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국가경찰제도는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 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경찰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하급 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여 범죄 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활동의 활성화, 지역 사회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유지관리,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경찰 장군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 장소, 대상, 현장 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퇴직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15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의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경찰 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감찰관은 소속 경찰 공무원 등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 업무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 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 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괄적 수감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개괄적 수감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죄를 짓도록 지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 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실종 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 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서유지서는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한다. 5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5개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쟁행위법은 불만 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 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열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체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 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 전에 거주 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교도소 등의 장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승무원을 포함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승무원을 포함한다. 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 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 상륙 허가를 할 수 있다.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가 군사기밀 탐지, 수집행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남목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 판단 및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갑이 자신 토지에 대하여 여객 정류장 시설 또는 유통업무 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위반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을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 갑에게는 을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 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 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자기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다. 범죄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갑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을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 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여 갑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는 범죄행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거 침입죄의 경우 주거 침입의 범위로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 침입죄의 실행에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거 침입죄의 실행에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생략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갑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자리의 병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갑은 평소 을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을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을과 비슷한 외모의 병이 살해되었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 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조상 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기륭 화북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모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강도죄, 순계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할 수 없다. 작물범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 혈족인 경우에는 그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을 면제한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 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갑이 자신의 모의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을에게 명의 신탁한 자동차를 병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병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을이고 피고인 갑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 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 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해당한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에 계좌 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 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 수용 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 거부 행위는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 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 행위에 관하여 교비 회계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그 문서의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 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집회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집회 시위가 장차 특정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에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재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형법 제137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불심 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 검문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 측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 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 닉, 도피죄, 형법 제151조 제1항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인 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 행위가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적 범이 성립한다. 범인이 기소 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준 경우 비록 임대차 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 도피죄에 해당한다. 경찰학개론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수대에 따라 구분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다. 썩은 사과가설 부정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 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전체 경찰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부정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장을 지휘감독한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팥줄소를 두고 그 설치 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총경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용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 장비, 이하 위해성 경찰 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은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찰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 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회장은 비밀의 분류, 취급, 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청장은 2급 및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수경비업무, 공항, 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설 경비 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변 보호 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결과지향성, 범죄 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혼합성, 범죄 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결합성, 범죄 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국가 중요시설의 관리자,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경비,
보안 및 방호 책임을 지며 통합 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중요 시설의 관리자는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은 통합 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중요 시설의 평시 경비, 보안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 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개 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삼각형,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하는 형태로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 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공작원 간 행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 조직. 피라미드형,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 공작원을 두는 조직 형태. 서클형,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이 동조하도록 유도하여 공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형태. 2-6. 수익에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애,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2.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우선한다. 중재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